안녕하세요. 수완TV의 백조입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번 영상에 이어 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며 그중 금의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온 경제사에서 금은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금은 아주 오래 옛날부터 귀금속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이기도 했습니다. 금본위제가 폐지된 뒤로 화폐로서의 지위는 잃어버렸지만 금은 아직까지도 실물 자산으로서 안전자산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은 오늘날의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 하나인 금의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는지 금의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금의 가격이 크게 4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첫째 달러입니다. 금은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이지만 달러의 대체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체재란 같은 효용을 주는 서로 다른 재화를 뜻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파란 선은 달러 인덱스를 나타냈고 빨간 선은 금의 가격입니다. 금은 달러의 대체재이므로 달러의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금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이 고정적일 때에는 달러와 금의 가치는 반비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금은 달러로 표시되는 실물자산입니다. 즉 국제 금시장에서 금은 달러화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다른 통화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다른 통화를 보유한 사람들은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금을 살 수 있으므로 금 수요가 늘어나서 금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채권과 대체재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즉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인데요. 미국 국채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를 보지 않는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프는 미국 10년 채권 금리와 금의 가격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파란 선은 미국 10년 채권 금리, 그리고 빨간 선은 금의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이렇듯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해보면 금을 보유한다고 해서 이자가 들어오진 않지만 비슷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서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기존에 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금을 팔고 채권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즉 금리가 오르면 금보다 채권 수요가 늘기 때문에 금값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금리 변동으로 인한 유동성으로도 금 가격 변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내려가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사람들은 주식,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에도 투자하겠지만 금에도 일정 수요가 몰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금은 글로벌 경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면 투자 수요는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은 위험자산으로 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금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반면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 경우 대부분의 투자 수요는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 위기가 발발했던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금값은 무려 2.5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밖의 수요입니다. 위의 세 가지 요소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금의 직접 수요 현상입니다. 금은 사실 투자 자산으로서도 많이 사용되지만 귀금속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수요가 더 큽니다. 만약 이런 수요처들로부터 금의 수요가 갑자기 몰린다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금의 직접적인 수요처는 어디가 있을까요? 세계금협회에서는 금의 수요처를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귀금속 수요, 과학기술과 같은 산업 수요, 투자 수요, 그리고 중앙은행 수요입니다. 각각의 수요처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먼저 귀금속 수요는 반지, 귀걸이, 목걸이, 순금 등 어딜 가도 금으로 만든 귀금속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금의 귀금속 수요는 전체 금 수요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산업 수요입니다. 그 귀한 금을 산업에 쓴다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은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서 주요 부품들의 원료로 쓰이며 치과에서 보철 등 의료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수요입니다. 시중에는 금과 관련된 투자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금과 관련된 ETF, 금통장 및 기타 금펀드 등을 들 수 있겠네요. 이런 금과 관련된 투자 상품을 운영하는 운용사들은 금 투자 상품 운영을 위해 직접 금을 보유해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 투자 상품의 수요가 몰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물 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겠죠.
실제로 금 수요의 절반은 귀금속 수요이지만 가장 변동성이 큰 수요는 바로 투자 수요입니다. 즉 투자 수요가 금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투자 수요를 나타내는 초록색 부분이 많았던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금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초록색 부분이 적은 2013년에서 2015년도에는 금값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금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입니다. 혹시 영화에서 은행 금고에 금괴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처럼 금괴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혹시 모를 경제 위기에 대비하여 많은 양의 안전자산을 비축해 둬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금의 가격 결정 요인 4가지, 그리고 금의 주요 수요처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한 가지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결국 금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른 투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바로 수요층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금의 가격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때도 그랬고 이번 코로나 쇼크 때도 그랬듯이 세계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치는 순간이 온다면 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것입니다. 그때는 과감히 금에 투자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금일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